안녕하세요 여러분,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엉클조 조경만입니다. 자, 저와 같이 이제 봄부터 겨울부터 떠난 여행이 봄을 지나서 날씨가 이제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재무설계 쭉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한 번쯤 머리를 식힐 때가 된 것 같아서 특강으로 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한번 머리를 식힐 겸 저와 같이 조금 빠졌다가 다시 다음 시간부터 재무설계를 방향으로 틀기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특강 시간을 마련했는데 제목은 돈은 살아있다. 돈이 살아있다고요?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아마 돈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많은 분하고 그렇지 않고 돈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과의 사이에 차이가 좀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맞아, 그렇지, 옳소 이렇게 3번을 연달아서 오케이 3번을 하시면서 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은 앞으로도 돈이 모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3번 다 no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 부자들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먼저 꺼냅니다. 오늘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변동과 변수들. 처음에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소제목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끝까지 다 진행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죠. 자, 제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 제가 3가지를 질문을 던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돈,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이런 돈이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또는 아니요? 만약에 이 첫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신 분, 여기다 올려놨으면 이 돈은 바람이 불거나 누가 집어가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맞죠? 움직이지 않죠? 제 말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돈에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여기에 예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은 움직입니다. 돈은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수익이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돈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돈은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돈이 움직이는데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제멋대로 움직인다. 제멋대로. 무슨 말이냐면 저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착하게 살고 항상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한테 이 돈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멋대로 살고 말도 안 듣고 남들한테 피해만 주는 사람들이 로또가 맞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걸 보면 돈은 제멋대로 움직인다. 분명히 착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제가 지금 던진 질문대로 제멋대로 움직인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움직인다 해서 제멋대로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yes라는 답을 하셨으면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돈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 원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원칙. 자, 돈은 움직이는데 원칙이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치명적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원칙이냐? 돈의 원칙이 돈은 나를 피해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사면 주식 떨어지고요. 부동산 팔면 부동산 오르고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질문이 정확하게 비수를 아주 날리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을 피해서 돈이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던진 이 세 번째 질문, 나를 피해서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yes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이것도 진짜 잘못된 이야기죠. 돈은 나를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돈만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꾸준하게 움직이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나를 피해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no.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움직이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원칙을 내가 몰라서 돈이 계속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낀다. 결론은 내가 돈의 움직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맞는 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서들을 꺼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기 변동과 변수들이라는 이런 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불황이 회복됐다가 호황이 되고 다시 침체가 되고 하는 어떤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돈이 계속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돈이 좋을 때는 좋은 원칙대로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원칙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경기 변동과 변수들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경기가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대한민국이 IMF에 버금갈 정도로 10년 전에 버금갈 정도로 불황이죠. 불황의 특징은 기업, 가계, 정부 이런 어떤 경제 주체들한테서부터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매출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회사의 순이익이 감소하겠죠? 순이익이 감소한다는 말은 재고가 쌓인다는 말이죠. 또 그러면 회사들은 투자를 하지 않겠죠. 이런 매출 감소, 순이익 감소, 재고 증가, 투자 축소 이런 것들이 불황의 시기에 나타나는 기업의 특징이죠. 자, 가계는 어떤 경우가 나타나느냐? 가계는 이렇습니다. 순이익이 감소하니까 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겠죠? 두 사람이 벌다가 한 사람밖에 못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소득이 급여가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니까 소득이 줄어든 것만큼 소비도 줄어들고 저축도 줄어들겠죠.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주식시장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고용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자금을 쓰려고 하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자금이 시중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비롯된 것이죠. 지금 2009년 여러분과 제가 겪는 불황은 외부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중국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들이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런 불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불황이 언제까지 계속갈 거냐? 물론 언제까지 계속갈지는 경제학자들에 따라서 정부 관료에 따라서 추측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결론은 언젠가는 회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기 마련인데 그 올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죠. 어떤 노력을 하냐? 콜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세금을 감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고요. 또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 정책들을 완화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틈타서 내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어떤 경제의 사이클이죠. 그렇다면 가격이 하락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서 점점 호황이라고 하는 국면으로 커브를 이렇게 올라가는 커브를 그리게 되는 것이 바로 회복 국면이죠. 회복 국면이 지속되다 보면 재고가 감소합니다. 또 투자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겠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